자 이제 3부 시작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그 보통 만삭 여행 떠나잖아요. 만삭 여행. 만삭 여행? 네. 갔다 오셨어요? 아, 만삭 여행 만삭 여행. 보통 뭐한두 번 정도.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괌을 갔었는데 괌. 네. 어. 만삭 여행으로 괌을 간 게 참 용감하다.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맥스 기종이었어요? 맥스였나? 근데 그때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 뭐죠 카누, 카누를 이렇게 해서 바다를 이렇게 쫙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좋은 리조트가 있는데 거길 바다를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리조트에서 다른 리조트로 갈 수는 있는데 바다는 솔직히 공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리조트는 거기 못 넘어오게 못 막았구나.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PIC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내가 나중에 돈 모아서 PIC 꼭 간다 나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광고 보니까 그게 유명한데요? 예? 유명한 곳이요? 네. 아, 굉장히 그래요? 좀 고급스럽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재정 상태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쪽을 못 갔었는데 네. 그 형수님께서 네. 노를 젓진 않으셨죠? 제가 저었죠. 아. 제가 저었는데 바다 못 가게 했는데 맞네.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일정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네 어떤 일정들이 가장 중요할지 월 첫째 주에는 항상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가 나오지 않지만 화요일 날부터 지표들이 천천히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이직 보고서 분명히 최근 들어서 정상화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 더 악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골디락스 지표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사람 한 명당 실업자 한 명당 노동 지표가 과연 올라가게 될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와 연준에 이제 발표하는 금리 결정과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펙의 회의와 ISM 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제조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와 실업률 이렇게까지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번 주는 아마 화요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아마 여러 지표들에게 신경 쓰시는 투자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주는 많은 지표 발표도 있고 뭐 FOMC도 있지만은 FOMC. 뭐 실적 발표가 또 실적 이게 뭐 그냥 기업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구글 알파벳이죠. 메타, 알파벳 메타 이게 뭐 엄청난 기업들이 이번 주에 기적이 차고 봐야 아니 됩니다. 근데 이게 예. 그러면 실적은 사실 그들의 실적이 나쁠 것 같진 않잖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들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정말 광고의 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은 이번에 광고가 정말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나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지금. 그러니까 예. FOMC는 어떻게 될까? FOMC. FOMC 혹시요 유선남님 지금 오늘 FOMC 이야기를 따로 준비나 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혹시 이번 FOMC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다운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3월 인하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고 전체적으로 최근 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만한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뭐 신용 사용량 뭐 이런 거 빼고는 딱히 연준에서 뭐 실업률을 걱정하면서까지 막 뭐 굳이 좋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시장에서 너무나 커다란 선반영이 3월에 인하라는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깨고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발표된 지표들을 아직 안 보여주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지표들, 사실 제가 딱 3%를 끝나자마자 발표됐었던 지표들인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출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요. 개인 지출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잠정주택 매매와 개인지출 지수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해주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한 몫을 더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소비량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소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홍콩 법원에서 헝다그룹에 대한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고분들의 관심들이 사실 좀 있으면서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헝다그룹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대마불사를 깨고 중국에서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망하도록 정부가 방치하겠느냐는 얘기가 좀 많았는데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400억이 넘는 빚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갚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현재 홍콩 법원에서는 빚더미에 앉은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해서 청산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요 아마 홍콩 고등법원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아마 사실 딱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헝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청산되면 근데 파장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들을 매물로 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현금화시켜서 투자자들 혹은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줬던 채무자들에게 결국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올 거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 리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자산들을 팔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도 이런 물건이 나와야 겨우 소화될 만한데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청산돼 버린 매물마저 나오게 되면 그 여파는 사실 좀 부정적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뉴스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홍해에서 홍해 지역에서 지금 첫 번째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미군 사망자 없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미국 군인의 사망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 북부에서 미군 병사 3명이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혹은 미국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확전 소식이 좀 들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유가가 이번 들어서 사실 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된다면 80달러를 조만간 또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군 3명이 사망한 사건은 이란이 사실 백업을 해주는 그룹과 무장그룹이 사실 좀 사망을 시키게 된 거라서 이란 쪽에서는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대결 우려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선남님, 뭐 어느 국가나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또 특히 이제 저도 영상으로 몇 번 보면 참전 군인에 대해서 되게 예우를 갖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군인의 전사라고 하는 게 미국 현지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특히 군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거의 최상위 대우를 받는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미국의 군인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갈 때든 뭐 존경을 받고 뭐 비행기 내에서도 군인이 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많이들 하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3명만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이게
약간 좀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뭐 일어난 약간 좀 전쟁의 속국적인 모습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환이 될 만한 요소가 좀 생겼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안 그래도 지지율 관련해서도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될 사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표하는 입장에서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반대 시 헝가리 지원 중단이라고 이제 제목을 좀 써주셨는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헝가리가 지속적으로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EU 쪽에서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박았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하는 반대를 계속하면은 EU가 반대로 헝가리에 대해서 모든 기금 지원을 헝가리에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을 중단을 하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헝가리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고집할 시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자. 지금 잠깐 네. 소리가 좀 들렸는데.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근데요. 이게 그 헝가리 지원 중단하겠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혹시 어떤 그 유럽 연합 내부에서의 의견이 잘 합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그런 뉴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줄다리기 하는 과정의 하나인가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헝가리 쪽에서 그냥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하는 뭐 과정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러시아 쪽과의 아마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지원금을 더 받아가기 위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레딧.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딧인데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이거? 사실 원래 레딧 같은 경우는 저번에 IPO를 할 당시에는요, 100억에 가까운 좀 약 13조 원에 100억 달러에 가까운 13조 원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밈 주식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요. 모멘텀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IPO 앞두고 100억 달러에서 48억 달러 정도로 값어치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IPO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월스트리트 배트라고 해서 게임스톱 사태를 이끌어냈던 혹은 밈 주식 사태를 만들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IPO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심이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 레딧은 뭘로 돈 벌어요? 광고입니까? 네. 근데 저도 레딧 이용해봐도 광고가 그렇게 눈에 많이. 중간중간에 네. 그 포스팅 막 되어 있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어요. 약간 이게 광고인지 네. 포스팅인지 좀 헷갈리게 네. 광고가 되어 있군요. 그런 광고가 있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광고가 좀 들어가는데 100억 네. 달러 기업 가치가 13조 원이니까 하나로 한 100억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00억. 그건 너무 약하게 썼네요. 100억 그래요? 원은 100억 원이면 되는데 100억 10 달러면 13조 원은 너무 과하고. 네. 그냥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할까요? 일단 레딧이 사실 수익 구조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광고 쪽도 조금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레딧 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하면 도토리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시절에 도토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딧 코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감사함, 뭐 라이브 브로팅 게스팅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뭐 보낼 때 이모티콘을 보낼 때 쓰는 게 레딧 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FT나 아니면 레딧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프리미엄 상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광고 수익까지 합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커뮤니티가 또 있구나.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레딧 IPO는 일단 기업 가치가 좀 하락했다. 우리가 향후 IPO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P 모건에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30%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CNBC와의 인터뷰에서 JP모건이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올해 목표가를 확연히 낮추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올해 목표가를 130달러까지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30% 이상 더 폭락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는 인터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익 추정치에 따른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JP모건은 현재 PE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익 추정치 대비 약 56배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56배라는 숫자는 지금의 테슬라의 성장성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외에서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캐시우드가 이제 구매를 했다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런 저가 매수세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30%더 빠지면 이거 보니까 목표가를 30%더 빠진다는 게 13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해서 130달러네요. 네, 그래서 130달러? 그래서 지금 JP 이제 헤드라인들이 38%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건 헤드라인이고 실제로 JP모건에서는 목표가를 130달러로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너무 거. 낮췄네. 네, 많이 낮추긴 했네요.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결국은 이제 애플이 유럽 연합의 어떤 그 규제와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제3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좀 업데이트된 뉴스가 또 나왔나 보네요. 일단 업데이트된 뉴스는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바꿔서 보내드렸는데 아.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 아마존 주식을 팔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 현재 지금 SEC에 서류를 내면서 전년도에 얼마만큼의 아마존 주식을 팔았는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인 맥켄지 스콧이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조 원어치 104억 달러에 해당하는 아마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갖고 있는 추가적인 아마존 주식들이 약 56조 원에 해당하는 아마 그 정도 되는 자산 규모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 여러 애널리스트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안 올랐구나. 제가 그래서 맨날 뒤에 막 욕했거든요. 네. 아마존 뒤에 안 네네. 오른다. 네. 그래서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안 올랐네. 왜 안 올랐나 제가 계속 고민했는데. 그럼 여친이 좀 사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 57조 남았다고 하니까 네. 조정이 더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안 올랐네. 예. 자, 필립스의 CPAP가 리콜 문제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CPAP가 뭘까요? 네, 필립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업이 사실 판매를 하고 있는 수면 유도 장치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수면 장애를 받으신 분들이 현재 끼고 있는 양압기를 CPAP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CPAP이 최근 들어서 이 필립스 쪽에서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부품들 중 하나가 분해 시에 이제 인체로 흡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리콜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런 리콜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필립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자신들의 매출의 1% 이상이 타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현재 장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CPAP이라고 하는군요. CPAP. 근데 얼마 전에 그 유사남님도 이런 거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받으려고 이제 수면 관련해서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갑니다. 가서 확인해서 만약에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이 CPAP을 받게 되는데요. 필립스가 사실 이런 장치 내에서 점유율이 높지는 않지만 사실 이미 뭐 나왔던 기기들을 전부 회수하는 과정 내에서 매출 관련한 하락과 주문들이 감소할 우려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필립스의 주가가 장외에서 한 7%가량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리고 짐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해운주가 현재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바말 쪽에서는 TD코인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표 주가가 220달러에서 130달러로 아주 폭락하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되면서 현재 알바말 같은 경우는 악재가 좀 있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소파이 쪽에서는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소파이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현재 장후에서 10%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EPS와 매출도 잘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처음으로 나온 수익이라는 점이 좀 전체적으로 투자자의 움직임을 투자자의 마음을 좀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소파이 같은 경우는 첫 수익을 내고 나쁘지 않은 가이던스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파이 그래서 시간을 거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번 주가 정말 대망의 주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실적을 발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부터 중요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에 슈퍼마이크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가 좀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화요일 같은 경우는 화이자와 GM, UPS, 젯블루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구글, 스타벅스까지. 이거 네. 로고만 보고 잠깐 생각이 좀 잘 안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인어공주. 인어공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잉과 퀄컴, 노보노디스크가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목요일 날은 애플, 아마존, 로얄 캐리비안 그룹의 어닝 발표와 페이스북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엑손모빌, 쉐브론 등등의 에너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야, 진짜, 진짜. 이런 라인업 보기도 힘듭니다, 정말. 이건 거의 어벤져스 예, 아닙니까? 어벤져스급이네요, 정말. 참. 예. 엄청납니다. 야, 이번 주에 노보노디스크도 실적을 발표하는군요. 목요일 날 애플, 아마존, 메타. 빅데이네요. 어. 목요일 진짜 빅데이. 근데 화요일도 잠깐만, 목요일이 예. 2월 1일 아닙니까?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이 네. 며칠이죠? 2월 1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2월 그럼 1일. 그날이 FOMC 결과 발표나는 날 아닙니까? 이건 이제 미국 시간이니까. 네. 장마감이니까 아마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오전에 그렇죠. 보겠죠. 예. 네, 유사님. 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목요일이다 보니까 하루 차이가 차이. 좀 있다. 그러네요. 그럼 하루 차이군요. 하루 차이군요. 네. 그러니까요. FOMC 보고 실적 보고 딱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네. 더 할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유사남님 더 빠진 거 없죠? 네, 아무래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번 주 한 주는 이제 어닝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표, 노동 관련 지표와 FOMC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예, 유사님 혹시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뭐가 뭐 예를 들면 뭐 기대감에 대비해서 뭐 조금 안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뭐 긍정적인 가이던스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유사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요번까지는 수익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사실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해서 여전히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뉴스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빅테크 쪽들은 수요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 말고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기업이 좀 하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이라고 해서 이번에 피인수되는 기업이 있죠. 인수가 되는 기업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아마 이번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과연 일본의 인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지 조금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러 가지로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일본 제철이 미국의 그 철광왕, 예. 앤드류 카네기의 철광왕이 상징되는 유나이티드 스틸을 스틸. 인수한다고 해서 미국 유일의 철강 회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국가적 자존심 대결로 좀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됐었던 예.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선남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미국 지수 선물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열어놔야 돼. 자, 일단 그 초반 분위기는 약간의 네.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자. 보시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S&P 선물 지수는 뭐 지금 뭐 보합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6% 네.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0.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딱 느낌이 오시죠? 예. 반도체? 예, 빅테크 중심으로 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0.56% 상승. AMD가 지금 또 큰 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AMD 주가가 이게 최근에 너무 흐름이 괜찮죠. 지금 AMD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상 최고가입니다. 네, 사상 뚫었습니다. 최고가를 뚫었군요. 예. 자, 이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아마존 0.46% 상승하고요. 테슬라가 크게 이제 빠진 후에 한 이틀 정도를 그래도 뭐 지켜주고 있는. 네. 예, 오늘은 0.97%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달러트리가 3.19%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간의 상승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의 이제 좀 과하게 올라가거나 과하게 내려가는 것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죠?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오레일리 오토모티브가 룰루레몬도 1.26%, 오렐리 오토모티브 7.48% 이렇게 자동차 예, 부품 주가가 1,100불이네 거의. 더 비싼 거 있잖아요. 부킹홀딩스. 부킹홀딩스 부킹홀딩스 요즘 얼마죠? 가격 한번 모르겠어요. 볼까요? 3,517불. 3,500불. 진짜 한 주도 못 산다. 와, 진짜 비싸다.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450만 원, 450만 원. 430, 한 주에? 440만 원. 예. 이야, 이 정도면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네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예. 상체호가. 부킹홀딩스도 사상 최고가군요. 얘는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네. 진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진짜. 아무리 그 수많은 여행 플랫폼이 새로 생겨도 부킹홀딩스는 그냥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이 올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